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이소연이라고 이달의 소비 현황입니다. 이달의 소비 현황을 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EDC 컨텐츠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EDC 용품을 제가 매번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소비했던 것들 중에 좀 괜찮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달의 소비 현황 이소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 넥스툴의 미니세일러 제품입니다. 미니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더맨 웨이브 플러스를 샀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크기도 좀 크고 좀 묵직하고 무게감이 좀 있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찾았는데 이제 넥스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EDC 영상을 찾아보면서 넥스툴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미니세일러 중에 이런 이제 플라이어 제품이 있고 가위로 된 게 있는데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플라이어 제품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좀 더 작은 제품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이프도 있고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 안에 옆에 작은 가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심칩을 뺄 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야광으로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것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늘 가지고 다니는 그 S자형 고리에 체결을 해서 늘 갖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미니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강사에서 수입한 거라 이제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강사에서 취급하는 것들 중에는 시리얼 번호를 새기기 때문에 미리 박스가 개봉돼 있는 걸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반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리얼 작업을 하느라 미리 이제 개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넥스툴을 선택하게 된 게 뭐 레더맨은 뭐 데스크탑이면 넥스툴은 이제 노트북 느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레더맨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고 묵직해서 제가 이제 여름에는 건빵 주머니가 달린 반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무릎이 좀 치거든요.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는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작고 간편하니까 바로 꺼내서 쓰기는 이게 더 좋거든요. 이것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클리의 아이자켓 선글라스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한 거는 저는 이제 평소에 쓰고 다니는 게 유니클로 선글라스를 제가 많이 쓰고 다니는데 이제 스포츠 선글라스를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스포츠 선글라스 대부분 이렇게 앞쪽에 굴곡이 되게 심해요. 저는 이제 이런 굴곡 심한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제가 콧대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 코 받침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레이벤의 발로라마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실패를 했죠. 완전히 제 신체적 결함이긴 한데 너무 콧대가 낮으니까 그때는 이 실리콘 코 받침을 부착을 해서 착용을 했는데도 너무 제 콧대가 낮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몽벨의 되게 유명한 제니 선글라스라고 하죠. 그거는 잘 맞았는데 이 옆에 굴곡이 제가 쓰면은 좀 어지러움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경원을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 굴곡의 각도가 저랑은 맞지 않아서 그거는 알을 교체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자켓을 구매를 했던 것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안 맞으면 어떠나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어지러움증도 없고 실리콘 코받침을 해서 착용을 하면은 너무 잘 맞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아이자켓 모델을 재해석해서 요즘에는 아이자켓 리덕스라고 현행 제품이에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무광 블랙 테에다가 이제 브라운색 렌즈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인데 보통 이제 블랙이나 실버를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실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 피부랑 얼굴이 너무 이제 들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존에 착용하고 있는 유니클로 선글라스는 블랙 컬러라서 조금은 이제 다른 컬러감을 구매를 해보고자 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의 렌즈는 렌즈에 코팅이 따로 되어 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착용하다 보면 그 코팅이 벗겨지거나 하는 건데 오클리 렌즈는 그 코팅 기술이 렌즈 자체에 삽입이 되어서 아예 생산이 되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라이트사의 이제 오클릭 울트라 제품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 그 오라이트 울트라 시커 제품이 있었어요. 그 뒤로 오라이트사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40%에서 50% 세일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40% 세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게형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옷에 이렇게 끼거나 아니면 이제 모자 같은 데에 끼워서 제가 써보려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 라이트의 종류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제 퍼지는 라이트 형태, 집중되는 라이트, 그 다음에 옆에 UV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최대 밝기가 가능해요. 터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딱 밝은 밝기가 필요할 때는 꾹 눌러주면은 이제 최대 밝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울트라 모델이라서 오라이트 사이즈 자체 개발한 5A1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고 뭐가 묻었을 때도 금방 이렇게 잘 지워지는, 옆에 보시면은 C타입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울트라 C커 제품이 좀 무겁고 그거는 이제 한 손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디 모자나 제 옷에 꽂아 놓으면은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이것도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G샥의 터프솔라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군용식이에요. 그리고 터프솔라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도 가능하지만 실내에서 지금 같은 이런 밝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 등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충 시에는 그래도 한 22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블루투스나 풀 연동되거나 뭐 GPS나 뭐 그런 기능이 달린 시계가 되게 많은데 저도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지만 그런 시계보다도 그냥 시계 기능에 되게 충실한 클래식한 모델들도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 갈 때 이후로는 G샥을 차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자주 눈이 가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던 게 지금은 제가 블랙을 선택을 했지만 클리어 컬러의 모델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이제 누렇게 변색이 되니까 무난한 블랙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200m 방수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바다 이런 데까지 완전 생활방수가 아니죠. 완전 방수죠. 그 정도면 51g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83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디자인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서 만드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G샥을 구매했을 때는 그 이태원에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코스모 매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빅페이스라는 모델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머드맨이나 프로그맨도 유명했지만 빅페이스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때 또 신제품으로 출시됐던 이제 펄 블랙 컬러를 제가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알 작은 거를 또 좋아해가지고 이 모델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코닥의 차메라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컬러가 있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른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크릿 컬러가 하나, 투명한 컬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카메라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열었는데 이제 노란색이 왔더라고요. 열쇠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이게 장난감 아닌 장난감인 게 근데 진짜 촬영이 됩니다.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 아래쪽에다 넣어가지고 카메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 찍어주면 촬영이 되고요. 굉장히 이제 화질은 좋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이제 빈티지한 컬러감으로 그리고 약간 옛날 카메라 느낌으로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제 빠더너스 영상 보면은 이제 홍콩에 영화를 수입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공항에서 문상훈 씨가 이걸 쓰죠. 저게 뭔가 한번 찾아보다가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근데 진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무슨 뽑기 기계에서 뽑은 것 같은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되는 거니까 너무 신박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풍경을 찍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 작은 화면으로만 봐도 빈티지한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촬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곳 옆에 이제 C타입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로 바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캐논 파워샷 V1 제품입니다. 제가 드디어 카메라를 마련을 했는데요. 올해 1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카메라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만 찍으면 되지, 정말 잘 나오면 되지, 4K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찍었었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에서는 정말 깨끗하게 보이면 다지만은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다르게 보여야 될 장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필요성을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카메라를 새로 바꿔서 정말 고기능 카메라로 좋은
화질과 분위기와 필터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써서 엄청난 조회수를 받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저도 이제 처음 사보는 거예요. 근데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직도 100%다 익히진 못했습니다. 영상을 그냥 촬영하고 그냥 사진도 촬영하고 컬러를 좀 바꿔서 다른 분위기도 좀 내보고 요 정도인데 그래도 앞으로 이걸로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의 최강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지금 찍고 있는 포켓3와는 이제 엄청난 궁합을 자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켓3는 좀 서브용으로 이제 메인은 이 카메라로 찍을 생각입니다. 앞서 다른 제품들 소개해드렸던 영상은 전부 이 카메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거 좀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한번 앞에 소개한 그 제품 영상 부분하고 좀 지금하고 좀 약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주세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뭐 주머니에 쏙 이렇지만 아무래도 부피감이 좀 있으니까 포켓3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걸 꺼낼 상황이 안 되거나 너무 이것도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때는 저도 이제 포켓3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휴대폰과 더불어서 서브 촬영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케이스를 씌워놨는데 물론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좀 더 좋아지고 밑에 여기 보시면 그 카메라 삼각대 헤드와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는 좀 이게 좀 고질병이에요. 정말 다 좋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나사가 박혀 있지만 원래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연결하던 부분들을 연결을 하면은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SD카드 들어가는데 이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이걸 끼워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캐논 파워샵 V1 제품이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서 이렇게 덥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영상 이전에 올라간 서천하고 이화 촬영한 영상이 올라갔는데 일부러 제가 필터를 좀 다르게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찍어보고 해가 조금 쨍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그친 상태에서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포켓3보다는 굉장한 만족감으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 분위기가 나와서 너무나 마음에 들고 프로도 정말 잘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가의 카메라 장비는 아니지만 이런 카메라를 구매했다는 자체가 투자하고 도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영상 많이 찍어보고 여기까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드렸는데요. 이제 이소연이죠. 새로운 콘텐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